안녕하세요. 퍼머컬처 디자이너 소란 유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제가 낯선 시선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떤 낯선 시선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인간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지구를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지만 지구를 좀 생태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지구에서 참 이질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대략 한 46억 년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수학에 좀 약해가지고 1년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안 와요. 숫자에 좀 약합니다. 그런데 1억 년을 만약에 1년으로 환산한다면 현재 지구 어머니는 46세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 어머니에게는 1년 전에 태어난 공룡 아들이 있는데 불과 반년 전에 실종되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전에 갓 태어난 소인 아기들, 바로 인간들이죠. 이 인간들이 대규모 온실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다른 이 형제 자매의 건강들 이런 것들을 위협하면서 사실 어머니에게 불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 나이로 치면 불과 열흘 전에 태어난 인간 아기들이 지구의 탄소를 증가시키고 지구를 파괴하고 스스로 멸종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와 생태롭게 협동하면서 사는 지구의 다른 생명들에 비하면 참 인간은 지구에서 무척 이질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은 200년 전에는 어떻게 지구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먹고 살았던 걸까요? 저는 퍼머컬처 디자이너로서 이런 질문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퍼머컬처는 인간의 생활, 특히 농업으로부터 시작된 먹고 사는 방법을 바꾸고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와 그리고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들입니다. 매년 봄 4월이면 지구는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률을 보이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4월은 새싹도 새로 돋고 또 난방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될 것 같지 않은데 4월이 전 지구적으로 매해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률을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매년 대량 생산을 위해서 땅을 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에 물을 주거나 퇴비를 주지 않듯이 사실 자연은 스스로 자신을 먹여 살립니다. 이런 자연처럼 인간이 자연을 닮아서 밭을 만들고 자연을 닮은 먹거리를 스스로 생산한다면 적은 노동으로도 많은 먹거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과거로부터 인간이 남긴 이산화탄소가 사실 과잉 배출되어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400ppm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가능한 빨리 350ppm 정도로 낮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지구의 온실가스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재 안타깝게도 인간의 그 어떤 기술로도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과잉 배출된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답은 지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토양에 엄청난 양의 탄소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2015년에 천에 대한 4 프로젝트가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1,500기가톤의 탄소가 유기물 형태로 토양 속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류는 매년 43억 톤, 즉 4.3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토양의 탄소를 해마다 0.4%씩 증가시킬 수 있다면 매년 약 6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토양 속에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년 발생하는 4.3기가톤의 탄소를 저장하고도 1.7기가톤의 탄소의 저장 능력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행된다면 지구는 큰 기후 위기로부터 큰 위기가 예측된다고 하는 2030년까지 현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50ppm이나 70ppm 정도를 낮춰서 약 350ppm 정도로 기후 위기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땅을 갈지 않는 농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퍼머컬처와 같은 삶의 방식입니다. 퍼머컬처는 인간이 의식주를 자급하기 위해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농사도 중요하지만 삶 전반의 생태적인 전환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바로 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을 하자는 이야기죠. 퍼머컬처는 자연을 닮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에너지도 노동력도 적게 드는 농법입니다. 땅에게는 아직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즉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퍼머컬처리스트들은 퍼머컬처와 숲밭을 통해서 탄소를 포집하면서도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후 농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숲밭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경관을 먹을 수 있는 경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재도 생산하고 또 채취해서 우리 주변의 경관을 생태롭게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한번 식재하면 다년생이나 나무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관리도 줄어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숲밭은 같은 녹지들을 도시에서 중소미기후를 많이 만드는데 이는 기후 위기에서 아주 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미기후는 여러분 대기후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기후를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대기후가 60% 그리고 중소미기후가 40%의 균형을 이룹니다. 만약 대기후가 70%에서 80%로 증가를 한다면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기후변화, 즉 기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기후는 바다랑 지표가 되어지면서 발생하는 대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지금처럼 지구가 온실가스가 많이 일 때에는 해양과 지표가 더 되어지면서 더 많은 대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후가 60%, 70%, 80%를 차지하게 되면서 바로 지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중소미기후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기후는 전체 기후에서 약 40%라고 했거든요. 제가 항상 제 키를 160이라고 우기지만 저는 160이 안 되고 저 정도의 키, 약 150cm 정도의 키가 인간이 자연과 협력해서 중소미기후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바로 땅을 갈지 않고 토양을 보호한다든지 더 많은 녹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활동들만으로 인간은 지구에서 멸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흔하게 아주 더운 날 아스팔트가 많은 서울에서 한여름 나무 그늘만 쏙 들어가도 20도 정도의 기온차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을 돌보고 지구를 돌보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영혼을 돌보라는 것이 퍼머컬처의 철학이라면 그를 바탕으로 퍼머컬처 디자인을 하면 너무 신기하게도 개인의 밭이 디자인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나 마을이 설계됩니다. 바로 생태로운 디자인이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고 연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마을이 바로 퍼마컬처로 디자인된 마을들인데요. 전 세계 50여 개 나라 만여 개의 전암 마을이 있습니다. 전암 마을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탈탄소 사회를 준비하고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가는 전 세계적 마을운동입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끊어진 관계들을 재연결하는 작업이 바로 전암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암 마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새로운 시선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는 전암마을 은평의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전암마을 은평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업이라고 하면 농촌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란다는 사실과 그리고 도시의 많은 탄소 배출량을 떠올려 보시면 도시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바로 우리 도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선은 바로 선물 경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시 경제는 동등한 대가를 주고받지만 선물 경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경제가 놀랍게도 전암마을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암마을 은평은 동네에 바풀꽃이라고 하는 로컬푸드 식당을 2014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로 도시에서도 자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된 식당이었습니다. 바풀꽃에서 이렇게 밥상을 딱 받으면 먹거리가 어디서 누가 생산했는지 또 누가 어느 동네 사람이 요리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한 번 각성이 일어나서 코로나는 기후재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쁠꽃은 로컬 푸드를 넘어서 이제는 채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채식 식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국립 끝에 도시락을 배달해 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도시락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도시락 일회용 용기를 안 만들고 싶어가지고 배달을 하면서 대면을 하고 도시락을 받아오는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을 받으시는 분들의 사정을 좀 더 가깝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돌봄이 필요하신 마을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딱한 이웃들의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동네 분들이 밥 한 끼씩이라도 후원해 주시겠다고 그 코로나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밥 한 끼씩 후원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공포를 선물 경제 힘으로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코로나로 망할 거라고 했던 저희 식당은 사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햇빛 부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생태 거점인 마을 부엌을 창업해서 이웃들을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년 후원해 주시고 또 농부님들께서는 더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시는 덕분에 더 많은 동네 분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암마을은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면서도 또 고립되고 서로가 고립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가장 취약한 도시인 서울에서 가장 생태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관계를 서로 이으면서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들을 함께 찾아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태로운 전환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의식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일이 또 의식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이죠. 저도 2024년 올해 목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불을 바로 개고 물을 마신다가 제 새해 계획이었는데 딱 3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뭐 이거를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차가 전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그 차에 탑승한 사람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 차를 번쩍 들어서 그 사람을 구했다고 합시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너무 어려운 일인지 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차가 전복됐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나가던 사람 여럿이 모여가지고 그 차를 번쩍 들어서 그 사람을 구했다는 얘기는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럿이 한 마음일 때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사실 지구를 구하는 지연 전술은 여럿이 같이 할 때 지구 방어에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절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 차가 저기서 전복되었을까 의문을 갖는 것이죠. 교통 신호가 잘못됐나? 도로 포장이 잘못되고 불량 제품인가? 이 문제를 파악하고 더 나은 것으로서 탐구하고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하려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운동 중에 성공한 운동을 뽑자면 흑인 민권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두 운동은 지금은 너무나 상식이 된 것이지요. 이 운동이 성공한 데에는 3.5%의 법칙이 있는데 미국의 에리카 체노웨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어떤 사회가 변하는 데에는 약 그 사회의 3.5%가 동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운동이 상식이 되려면 그 사회의 약 3.5%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약 50%는 이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마을의 운동 전략을 소위 3.5%라고 하는데요. 사회 변화의 시작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바로 한 줌의 사람들로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너무 거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작은 실천은 다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만약에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이것이 상식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의식의 전환을 하고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는 위정자들은 그 방향으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밥상을 받아서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은 땅을 갈지 않고 탄소를 저장하면서 만들어진 음식인가라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아마 바로 세상을 바꾸는 3.5%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구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지구를 구할 마지막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이 3.5%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